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갔어요. 감기냐? 감기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감기 전에 제 주업을 하다가 입을 너무 많이 털어가지고 목이 가버렸습니다. 네,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는데 저도 영상 올리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그나마 회복된 게 이거예요. 진짜 영상 얼마나 올리고 싶었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참다 이거는 못 참겠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그래도 유튜브 영상 꾸준히 올려야 되죠. 네, 일단은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모델3 롱레인지 주행 가는 거리 인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인증이냐? 아니죠. 미국이죠. 미국에 제가 저번 영상인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모델3 롱레인지가 이제 다시 주문창이 열렸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인증을 아직 받지 못했다. 어떤 인증? 미국의 주행 가는 거리 인증. 여기 보시면은 325 플러스였죠. 그래가지고 최소한 325 플러스 이상은 주행 가는 거리 인증 받을 거다. EPA 기준으로 마일입니다. 참고로 이 이전에 최근까지 인증받은 결과는 353마일인가 358마일인가 그 정도 됐어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578km, 573km 그 정도 수준이었죠, EPA로. 근데 이번에 인증받은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333마일? 이래도 되나 싶을 수준으로. 개인적으로 325마일 플러스로 지켰지만 그래도 350마일 정도 수준을 지켜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이제 모델3 롱레인지에 들어가는 배터리랑 기존의 모델3 롱레인지에 들어간 배터리가 확실히 좀 성능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게 리튬 인산소 배터리의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인다. 왜? 이 무게의 차이가 없으니까. 네, 이번에도 무게 차이 없이 주행 가는 거리만 뚫었습니다. 그 말즉슨 이 배터리의 밀도 자체가 떨어지는 배터리가 들어갔을 거다. 기존의 배터리 밀도가 잘 들어가 있는 밀도가 높은 파나소닉 배터리 팩에는 모델 Y 롱레인지 이상급에 들어가는데 모델 3 롱레인지에는 이제 배터리 밀도가 약간은 좀 떨어지지만 타사의 브랜드를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LG 얘기를 드렸었죠. 기존에 이제 3원계 테슬라에서 3원계 배터리를 쓰는 배터리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종류는 아니고 브랜드가 파나소닉과 LG인데 파나소닉 아니면 LG겠죠. LG 중에 이 배터리 밀도가 떨어지는 제품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제가 전 영상에 말씀드렸어요. 중국에서 생산돼가지고 유럽에 뿌려지는 이 차들 그중에서 일부들이 주행 가는 거리가 약간은 좀 떨어지고 충전 속도에도 약간은 좀 불리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배터리가 여기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기존의 모델3 롱레인지에 들어갔던 그 배터리 밀도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튼 굉장히 많이 좀 줄었는데 이 정도 수치면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 2020 모델3 롱레인지보다 한 10마일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 정도? 야, 모델3 2020 모델3 500km 가는 거잖아. 315마일 아니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2020 모델3 롱레인지는 만충했을 때 EPA 레인지 기준으로 500km가 찍혀 있지만 실제로는 518km입니다. 그냥 모니터상에 뜨는 것만 500km로 찍혀 있던 거예요. 그 500km는 19년도에 인증받은 그 결과를 그냥 때려 넣은 거죠. 그 이후로 별도로 수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는 그냥 그렇게 유심히 볼 필요 없다. 에너지 소비랑 그래프를 보는 게 정확하다. 왜냐? 여기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는 그냥 EPA 기준으로 그냥 때려 넣은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심지어 또 2020은 그 모니터에 제대로 적용조차 안 됐습니다. 원래는 만충에서 518이 떠야 되는데 그냥 500이 뜨죠. 네, 아무튼 간에 이때 2020 모델3가 322마일 AWD입니다. RWD 모델이 있던 시절에는 330마일로 인증받았었는데 AWD 모델 롱레인지 우리나라는 전부 AWD만 들어왔으니까 322마일인데 새롭게 인증받은 모델3 롱레인지가 333마일 대략 10마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주행 가는 거리가 다소 좀 줄었는데 테슬라 성능이 줄었다기보다 그냥 배터리 캐패시티 자체가 약간 좀 떨어진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간에 이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을 이렇게 좀 낮게 받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면은 모델3 만충했을 때 578km 뜨는 그분들이 승자인가? 라이젠이 장착되어 있는 분들 어느 정도 승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 보이죠. 네, 물론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배터리 밀도가 감소하면서 다른 쪽에서 뭔가 이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모델3 롱레인지가 미국에서 부활을 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좀 폭이 아니라 7, 8%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로 인한 이유 배터리 이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다양한 배터리를 이렇게 쓴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을 잘하고 있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 Y 롱레인지 퍼포먼스 쪽에는 이 파나소닉 배터리 밀어주고, 다소 이제 SUV 인기에 시들어진 이 모델 3 롱레인지에는 이제 다소 이 배터리 매도가 좁지만 좀 다양한 루트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소스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나소닉에서만 이렇게 끄집어 쓰는 것보다 파나소닉에서 쓰고 LG에서도 쓰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봤을 때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좀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LG 배터리 쓰긴 했어요. 미국에서도. 어떤 차? 모델 S, 모델 X에는 전량 LG 배터리가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 모델 S 롱레인지 새롭게 인증받은 것들은 이제 캐나다의 사이트에 풀렸는데 534km가 뜨네요. 이걸 보면 어떤 거 알 수 있죠? 이 차를 받으신 분들은 만충하면은 모니터 상에 뜨는 주행가는 거리가 534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인증받으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그 리프레시 전에 이제 리프레시라고 하죠. 2021년 리프레시지만 배터리는 2020이랑 똑같은 거를 쓰는 거. 그거를 505km인가 그렇게 인증받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인증받으면 그 언저리로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모델 3 롱레인지 라이젠 578km 주행가는 거리 뜨시는 분들 차가 어떻게 좀 혜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차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 인증중고 지금 아직도 팔고 있어요. 주행가는 거리가 578km 만충에서 뜨는 거. 우리나라 인증 기준으로 520대 찍힌 2022년 모델 3 라이젠 들어간 차량 6,600에 팔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기 추천을 드리고요. 이건 확실히 구형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는데 얘가 갑자기 막 하이랜드 프로젝트로 막 다 바뀌어서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대세 전환해야겠죠.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주시겠죠? 당연하지, 그 정도면.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반길만한 그런 뉴스입니다. 모델 Y RWD가 드디어 이제 캐나다에 부활했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모델 Y RWD가 캐나다에 풀린 거는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바로 아래에 미국이 있는데 머나먼 중국에서 생산된 거를 이제 배를 타고 들여와가지고 캐나다에 판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물류디를 생각했을 때도 그 일이 일어났죠. 모델 Y RWD 이 차량들은 전량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들이고 주행가는 거리가 EPA 기준 394km, 제로백이 다소 느리죠. NCA 배터리 들어간 차량에 비해서 느린데 6.9초입니다. 이 기존의 모델 Y RWD가 한 6초 초반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좀 느린 편에 속하죠, 테슬라에서. 하지만 이 SUV라는 이 성격 자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6.9초라면 그렇게 막 나쁘지는 않은 그런 수치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물론 이런 애들이랑 비교하면은 비교 안 되지만. 네, 아무튼 간에 이 차량들이 이제 캐나다에 풀렸는데 요새 우리나라에 왜 모델 Y가 핫하냐? 바로 우리나라에도 모델 Y RWD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여기서 링크를 들려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거 보고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일단 우리나라의 모델 Y RWD가 다시 풀리게 됐는데 기존에 있던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른 제품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로백도 차이가 나지만 주행가는 거리가 다소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주행가는 거리 제로백 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자체가 판이하게 바뀝니다. 우리나라에 풀려있는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이제 RWD로 바뀌긴 했지만 잠깐 팔렸다 풀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파나소닉 배터리 NCA 배터리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배터리 가용 용량 기준으로 52kWh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캐나다에 풀리고 우리나라에 다시 출시가 될 모델 Y RWD는 전략 중국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갑 베를린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전량이란 말 취소할게요. 이렇게 나눠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 Y RWD에는 CATL의 LFP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국뽕에 빠져 있으신 분들, 우리나라 배터리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신 분들에게는 LFP 배터리 하면은 이제 절레절레 하실 건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LFP 배터리가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 판매량 봐봐. 여기서 뭐 불납니까? 테슬라 보십시오. 테슬라는 잘 쓰고 있고 잘 팔고 있고 주행가는 거리도 그나마 잘 뽑아내고 있어요. 가진 배터리에 비해서. 제가 이거를 좀 인증을 시켜드릴게. 이 우리나라에 풀리지 않았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신뢰감이 있는 유튜버 비오르님 영상 굉장히 많이 팔아먹는데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60kWh LFP 배터리 3천 차량 주행가는 거리가 어떻죠? 겨울에 리튬이온 배터리는 겨울 되면 아주 그냥 망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404km? 근데 이거보다 못 간 차가 있네요. 기아 EV6 온도가 더 높네? 드라이야 심지어? 배터리가 거의 막 15kWh 차이 나는데?
잠깐 모델3 LFB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아주 그냥 박살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배터리 특성은 그렇다 쳐도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셀투팩 기술, 물론 이 테슬라에 들어간 기술이 완벽한 셀투팩이라고 또 보기는 어렵지만 또 깊게 들어가면 또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BMS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또 여기에 뭐 튜닝 같은 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리튬 인산철을 쓰더라도 전부 다 망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란 말이죠. 야, 이거는 모델 3잖아. 모델 Y 보시면은 막 아주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델 Y RWD 모델 60kWh, 유저블루 67kWh 정도 되죠. 주행 가는 걸 테스트 했는데 드라이에서 440km 정도, 이 정도 수치면은 어느 정도냐,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MIC 수준이다. 중국산 이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도 두 개로 나뉩니다. 처음에 배터리 유저블이 한 62kWh 정도 되는 거랑 지금처럼 68kWh 되는 건데, 모델 Y RWD 되는 거는 58kWh에 들어가는 그거에 가깝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막 그렇게 뭐 딸리는 수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모델 Y RWD EPA 인증으로 394km인데, 제가 알기로 이 394km는 옛날에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인증받았을 때 그 결과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증을 다시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시 받으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배터리 이 캐패시티 자체가 한 6kWh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야, 배터리 밀도가 다소 적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니까 무게가 증가해가지고 또이또이 아닐까요? 또이또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증은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좀 지켜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야 될 가격인데, 가격이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롱레인지와 RWD 사이가 약 10,000 캐나다 불 정도 차이가 납니다. 1 캐나다 달러에 약 975원이니까 이 정도 차이면 대략 1,0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델 Y 롱레인지보다 1,000만원이 저렴한 한 6,8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 모델 3 롱레인지가 있죠. 모델 3 롱레인지가 2022년식이라서 약 200만원 정도 할인된 가격이라서 모델 3 롱레인지의 현재 표준 가격은 6,8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모델 3 롱레인지보다는 낮은 가격, 그리고 모델 3 RWD보다는 높은 가격, 그 사이로 좀 책정이 될 거라고 보여져. 그래서 개인적인 예상으로 한 6,500만원, 6,4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한간에는 이제 모델 3 RWD가 막 5,699만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델 3 RWD 자체도 이미 5,699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팔려서 뭐 저야 뭐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6천만원대 위로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고, 그걸 봤을 때는 약 모델 3 롱레인지에 비해서 약 1,300, 1,400 정도 좀 저렴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국에서 들어오면은 관세 같은 걸 물게 되겠지만, 워낙 중국에서의 모델 Y가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져오는 그 가격 대비, 그래서 그렇게 막 모델 Y RW 들어가지고 막 7천만원대 나오고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적어도 모델 3 롱레인지보다는 싸야겠죠. 그게 국룰이니. 아무튼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 이건 말 그대로 내피셜이고 근거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서 막 가격 예측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재미삼아 참고만 하세요. 그분들도 그냥 뭐 제가 그냥 예측만 하는 거지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다 하실 거예요. 왜냐? 정확하지 않은 걸 본인도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정확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그런 일련의 뭐 로직 같은 것들, 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살펴볼 필요 없어요. 진짜 뭐 6,5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게 그 유튜버가 1에서 6,500만원입니다 라고 책정한 것이 과연 테크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6,500이라고 책정한 것인지도 지켜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부득이에 심취하지 마시고, 그냥 뭐 미국에서 그냥 봤을 때 뭐 캐나다 봤을 때 아마 1,000만원 정도 저렴하니까 우리나라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모델 3 롱레인지보다는 좀 저렴하지 않을까? 그럼 이쯤 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너무 큰 희망으로는 돌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굉장히 좀 가성비 모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델 Y RWD 100% 완충이 권장되는 차들입니다. 정확히는 이 배터리 SOC를 측정하기 굉장히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끝단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목적도 있긴 한데, 그만큼 이제 배터리 사이클도 기기 때문에 완충에도 그렇게 배터리 열화에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 증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뉴얼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실가용에서는 확실히 좀 좋은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제로백이 딸리고 출력이 딸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 Y RWD에는 CATL에서
배터리가 지금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기가 베를린에는 모델 Y IWD에 BRD 배터리가 새롭게 추가가 됐죠. 근데 개인적으로 BRD 배터리가 이건 폼팩터도 다르거든요. CATL은 각형, BRD는 이제 블레이드형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드라마틱한 차이가 좀 나가지고 좀 공유를 드릴까 해요.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 Y IWD에도 BRD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충전 커브입니다. CATL과 BRD 똑같은 모델 Y IWD예요. 0에서 충전했을 때에도 확실히 차이가 나죠. 얘가 BRD 배터리인데 모델 Y IWD는 배터리 캐패시티 자체가 60kWh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한 3시레이트급인 175kW가 맥스 값이에요. 그래서 2 이상 넘지는 못합니다. 반면 이제 롱레인지급 이상은 이거의 3시레이트 값인 250kW 정도를 찍어주죠. 이걸 보면 테슬라는 딱 3시레이트를 충전 스피드의 맥스 값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각설하고 CATL이 파란색이거든요. 175를 찍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엔 목 찍고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근데 BRD 어떻습니까? 야, 이게 175kW가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됩니다. 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나 싶기도 해요. 지금 보면 굉장히 신기한데 이렇게 내려가는 스피드를 보면은 여러분들 수학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전되는 이 캐패시티는 이 아래의 면입니다. 이 그래프 아래의 면을 다 면적 자체가 충전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BRD 거 이 CATL의 파란색 얘의 면적 그리고 BRD 얘의 면적 어떤 게 더 많습니까? 당연히 BRD죠. BRD의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20%에서 꽂았을 때 당연히 CATL도 피크를 찍는데 바로 내려오죠. 근데 BRD 어떻습니까? 와, 유지를 굉장히 길게 해줘요. 거의 50% 가까이 유지를 해주는데 이 정도면은 제 롱레인지가 50%까지 175? 이거 찍어주나 싶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충전 속도가 빠른 속도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 BRD의 배터리가 좀 더 테슬라에 최적화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지금 아쉽게도 기가 베를린에 생산되는 모델 Y에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공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CATL과의 관계 이런 소스 같은 거를 생각해보면 갑자기 성능이 좋다고 갑자기 CATL 접고 BRD로 바꿔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산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모델 Y IWD에도 갑자기 BRD로 이렇게 확 바뀔 그런 가능성은 좀 적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소 좀 아쉬운 내용이다. 어떤 내용에서 우리나라에는 CATL에 들어간 이 모델 Y IWD가 들어올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모델 3, 모델 Y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도움이 안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 목소리가 완전 갔어요. 진짜 목소리가 진짜 어디 가가지고 제가 워낙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반나절만 목소리가 가가지고 저도 이런 적이 처음인데 빨리 목소리가 좀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정확한 목소리로 제 이 생각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나아야죠. 이 자기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자기관리에 실패한 전익남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실 분들은 아래에 내용에 들어있는 이 테슬라 링크를 통해서 주문하시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테슬라를 사시고 나서 테슬라 액세서리를 구매하실 수 있는 테슬라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잊지 마시고 쓰시면은 복 받으실 겁니다. 양품 받으실 거예요.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